거리가 1인 평행한 투식선 위에 간격이 1만큼씩 떨어져 있는 점이 각 5개씩 있다. 4개의 점을 꼭점을 하는 사각형을 만들 때 그 넓이가 3이고 싶다. 그럼 넓이가 3인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평사, 가로의 길이가 3인 평사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애가 가능할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위에 있는 변하고 아래에 있는 변을 선택하는 경우에서 2개씩밖에 없어요. 맞잖아. 이렇게 선택하든가 이렇게 선택하든가 2개밖에 없는 거죠. 밑에도 마찬가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사의 경우에는 2 곱하기 2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사다리꼴을 생각할 수 있죠. 사다리꼴은 아래는 확정적이지만 위에는 3개를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다리꼴의 위아래를 뒤집을 수 있잖아요. 네,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죠? 20번. 얘 약수 중에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될 수 있는 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약수 중에서니까 이런 형태로 생겼을 거 아니에요. 소인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다만 제곱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 a는 0 아니면 2 아니면 4 중에 택 1을 해야 되고, b는 0 아니면 2 아니면 4 아니면 6 중에 택 1을 해야 되고, c는 0 아니면 2 아니면 4 아니면 6 아니면 8 중에 택 1을 해야 되는 거죠. 됐어요. 3 곱하기 4 곱하기 6 60까지. 이렇게 쉽다니까요. 시험 문제들은 좀 잘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인데, 알았죠? 네. 그런다고 질문을 주저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실력이 빨리 붙어가지고 질문을 했으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소망이에요. 질문 좀 하지 말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23번. 그림과 같이 9개의 칸으로 나누어진 직사각형 모양의 각 칸에 1부터 9까지 자연수 하나씩 적어가지고 가로줄에 있는 세 수의 합이 서로 같은 경우, 이렇게만 같으면 되는 거잖아? 맞죠? 예. 마찬가지인데 이거 1부터 9까지 합을 구해요. 얘인가 1, 3분의 1 합니다. 그럼 15죠? 그래서 가로줄의 각 수의 합은 15다. 이런 얘기니까 1부터 9까지 숫자를 가지고 3개를 선택해서 15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죠? 예. 숫자의 조합을 생각해볼까? 15가 되는 거? 숫자 써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159 이런 거 보이잖아. 맞지 않냐, 아가들? 그죠? 네. 그리고 159를 고르고 나면 얘 없는 거잖아. 268 같은 건 되는 거죠. 267. 그죠? 네. 남은 것도 되죠. 3, 4, 8. 이런 조합이 일단 가능하고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186.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86 됐죠? 15. 그죠? 네. 357.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249. 이런 거 되겠네요? 그런 거 같죠? 네. 나머지는 186,
2, 9, 4.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실 이 5가 1과 9의 평균이잖아. 이걸 잡아놓고 얘 가지고 한번 구하고 약간 스위칭 시켜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죠? 숫자들을 조금씩만 이렇게 하나가 왼쪽 움직이면 하나 오른쪽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찾는 거예요. 찾아보면 이 두 개의 조합을 제외하면 딱히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일 때는 이거일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2 곱하면 돼요. 그냥 얘라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요 세 개의 숫자의 조합을 어떻게 집어넣을 건가? 요게 3팩이에요. 이 3팩을 곱하면 여기에 159, 여기 267, 여기 348이 정해진 거죠. 다만 이 각 숫자들이 또 섞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팩을 3번 더 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팩을 총 4번 곱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계산하시면 2592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숫자 조합을 찾는 게 좀 확신을 해야 되니까 좀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려운 포인트는 이거죠, 그냥. 네. 넘어가도 되죠? 자, 다음 A 주머니에는 서로 다른 과자 6개, B 주머니에는 사탕 9개. 과자와 사탕을 합하여 5개를 뽑을 때 과자는 최대 2개까지만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일단 과자와 사탕의 개수의 조합을 생각해보면 합하여 5개라고 했으니까 되게 쉬워요. 0, 5 가능하죠. 1, 4 가능하죠. 2, 3 가능합니다. 끝났어요. 어쩌면 합하여 5개 해야 되니까 합이 5 해야 되니까요. 됐니?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9C5 하시면 끝이죠. 과자는 고르지 않으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6C1 곱하기 9C4. 세 번째 케이스는 6C2 곱하기 9C3 하시면 답일 것 같습니다.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네. 계산하시면 126 더하기 756 더하기 1260. 이런 좀 뭐 계산 틀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계산의 결과를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식이 맞았는데 답이 틀렸다면 계산 틀린 거니까.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27번 다정이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1000부터 1999까지 4자리 자연수를 시연이에게 전송하려고 한다. 전송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시연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전송한 수의 끝에 하나의 숫자를 덧붙여서 5자리 수를 전송하기로 하였다. 각 자리 수의 합이 짝수이면 0을, 홀수이면 1을 전송한 수의 끝에 덧붙인다. 과연 1016은 각 자리 수의 합이 짝수이기 때문에 0을 덧붙이고 2102는 홀수이기 때문에 마지막 1을 덧붙인다 이런 얘기죠. 이런 짓거리를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통신 시스템 설계에서 합니다. 실제 합니다. 알겠죠? 한 자리 붙이지 않고 몇 자리 붙여요. 네. 왜냐면 통신이 생각보다 이렇게 다른 신호에 의해서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낸 신호가 정확히 도착하는 보장이 사실 없어요. 없어서 그걸 이제 확인하는 작업하고, 왜냐면 이제 사실 전자기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똑같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받으면, 왜 그러세요? 이상이 있으면 다시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BT를 따로 붙여가지고, 일명 parity 비트라고 하는데 걔를 따로 붙여가지고 걔를 가지고 신호의 무결성을 검증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근데 미쳐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는 일이다. 그런 거고. 선생님 왜 이렇게 잘하냐라고 물어보면 제 전공이니까요. 아시겠죠? 네. 그렇다. 이런 얘기고요. 네. 왜요? 안타깝게도 전 수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튼 그렇습니다. 다정이가 끝에 0을 덧붙인 이라고 하면 사실상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각 자리 수의 합이 짝수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근데 실제로는 뭐 오류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떡밥만 까는 거지.
5자리 수 중에서 가운데 3자리가 모두 다른 경우에 쓸 것이요. 그러면 맨 앞자리 1로 시작할 거고 가운데 3자리 모르는 거고 마지막에 0으로 끝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4개의 합은 무엇이어야 된다? 짝수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홀인 경우 있겠죠? 홀인 경우 있겠죠? 선생님 홀짝은 안 해요?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여기는 3 곱하면 시작하면 되잖아. 홀수의 위치 때문에 3 곱하면 시작하면 될 거 아니야. 그냥 생각할 필요 없어. 알겠지? 예. 그럼 홀이면 5p3이 홀수 5개니까 3자리 숫자 5 달라야 되니까 60이에요. 얘는 3 곱하기 짝수는 5p2죠. 0부터 9까지니까 짝수 5개예요. 홀수는 5, 그냥 5 쓰면 되겠죠. 5p나 5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300까지. 이 둘 더해서 360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문제 보고 좋은 것 같은데 물어보는 건 사실 별거 아니다 라는 걸. 이런 문제들 일부러 만드는 거 알지? 니네가 잘 모를 법한 내용으로 연계해서 문제를 만든 다음에 앞에 읽어보고 이게 뭔 소리야 못 풀겠어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일수록 오히려 문제 자체는 쉽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26번이요? 애당초 여러분들 대학 가실 거잖아요. 대학 가시면 본인 전공만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학은 인재 육성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탁과 전공도 강조를 듣게 하거든. 내가 봤을 때 요즘 선택 과목 시스템의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이 본인이 관심 없어 하는 건 1도 모르는 상태로 자꾸 이렇게 어른이 되려고 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안 됩니다. 본인이 흥미없는 것도 필요하면 학습해서 어느 정도를 할 수 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국어 비문학 지문 10개 나와도 흥미롭군 이러면서 읽어보는 거고, 맞잖아요. 영어 지문이 졸라 어려워도 영어 독해하면서 이런 새로운 사실을 배웠어. 어차피 노는 시간에 막 유튜브 쇼츠나 쳐보고 있지 독서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라도 독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긍정적이야. 이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두 집합 A, B가 될 수 있는 경우에 쓸 것이요. 여기 뭐라고 써있지, 건우야? 그렇죠. 두 집합 A, B는 U를 분할한다라고 써있습니다. 얘가 U이면 얘가 A고 얘가 B다 이 소리예요. 그래야 교집합이 없고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죠. 선생님 A랑 B랑 크기가 똑같나요? 야, 크기 개념이 어딨어 다이어그램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되지. 얘가 U고 얘가 A고 얘가 B야. 이게 뭔 상관인데. 다이어그램 형태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여기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너 A로 갈 거야? B로 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어보면 돼요. 그럼 얘들이 나는 A, 나는 B 이렇게 선택을 할 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고. 그 선택은 몇 번 발생하죠? 6번이요? 그럼 이게 답인가 선생님? 아니에요. 공집합이 아니니까 모두가 같은 집합을 선택하는 경우를 배제해야 돼요. 2개를 빼시면 되죠. 그럼 62개입니다. 이것도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이거 실제로 A가 뭐일 때 B는 막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게 불편하지. 근데 이거 많이 불편하진 않아. 왜냐면 이 문제의 경우에는 A가 정해지면 B는 자동 결정이거든. 사실 집합 A, B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지만 집합 A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집합 A는 U의 부분 집합 중에 공집합만 아니면 되지. 맞잖아. 그리고 전체 집합도 아니어야 되죠. 그러니까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였을 거기서 2개 뺀다. 이게 답은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풀지 않고 이렇게 푼 이유는 이게 확장성이 풀기가 더 높습니다. 왜냐면 두 집합 AP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 이런 문제 본 적 있지?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시면 되게 편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풀이를 선택한 겁니다. 이해됐니?
그리고 이런 풀이가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 2분할의 상황은 조합하고 똑같다. 같은 것이 순수하고 똑같다. 이거하고 연결된 내용이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록 십각형. 볼록 때문에 질문하는 거 아니죠? 아, 그럼 선생님 볼록 십각형이 뭐야? 이런 애들 있는데. 우리가 다루는 모든 다각형은 볼록 다각형입니다. 이런 사각형 본 적 없잖아요. 사각형이에요. 오목사각형. 이런 거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각형을 볼록 다각형만 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볼록 십각형이라고 하면 그냥 문제의 무결성을 위해서 볼록이라고 붙여졌을 뿐이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십각형이 맞습니다. 네. 이 꼭지점 중 3개의 점을 꼭지만하는 삼각형 중에서 이 십각형과 한 변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의 개수일 것이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지. 10C3에서 이건 이제 모든 삼각형 다 구한 거죠. 한 변만 공유하는 거. 한 변만 공유하는 건 몇 개죠? 한 모서리당 그러니까 한 변당 10개인 것 같은데? 십각형 그리면 불편하잖아. 맞아? 한 육각형 정도 그려볼게. 알겠지? 자, 얘를 기준으로 한 변만 공유하려면 이 점을 선택할 수 없어요. 2변을 공유하게 되거든요. 이 점을 선택할 수 없어요. 이 점은 당연히 선택 안 되죠. 그럼 이 2개만 고르는 거잖아요. 2개가 아니고 6 빼기 4개인 거예요. 그러면 십각형이면 10 빼기 4개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변을 몇 개를 선택할 수 있죠? 10개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6 곱하기 10을 빼줍니다. 얘는 실제 의미가 뭐냐면 한 변만 공유하는 경우를 빼준 겁니다. 만약에 2변을 공유한다고 하면 이렇게 공유하면 삼각형 이미 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꼭지점당 1개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십각형이니까 꼭지점 몇 개? 10개죠. 10. 얘는 2변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얘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0개 나올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이 1번 맞추항상 손 들어봐. 대단한데? 2개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했는데 2개 하다가 포기하고 있다고? 그게 정상인 것 같아 내 생각에도. 문제를 잘 읽어보면 A는 첫 번째 정구 A1을 점등한 후 A1 더하기 P 곱하기 K-1을 점등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B는 A2를 점등한 후 A2 더하기 Q 곱하기 K-1을 점등하겠다. C는 A3를 점등한 후 A3 더하기 R 곱하기 K-1을 점등하겠다.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각 정구를 한 사람이 한 번씩만 점등하여 모든 정구가 점등되도록 하는 순서상. 아, 웃긴 거지. 점점점인데 정구가 무한개 있는데 이걸 조금만 숫자를 바꿔 써볼까? 얘가 이렇게잖아. 얘는 여기요 이렇게고 얘는 이렇게잖아. 아무리 봐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얘는 뭐 하려는 얘기냐면 자연수 전체 집합을 분류하라는 얘기예요. PQR로 나눈 나머지로. 맞잖아요. 그래야만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한 개의 정구만 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수를 얘들한테 그냥 줘라. ABC한테 줘라 이런 얘기예요. 1, 2, 3은 ABC가 가지고 있는 상태다. 나머지 자연수를 정수의 분류 기법을 이용해서 얘들한테 주는 방법이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동의하시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당연히 PQR은 일단 333이 제일 만만하잖아. 사람 3명이니까 자연수를 3으로 난 나머지를 이용해서 분류하면 각자 하나씩 다 가지게 되겠지.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답이 1인가? 1이라고 쓰면 그래도 나름 훌륭한 학생이야. 단 정수의 분류는 정수를 양의 정수로 나눈 나머지를 이제 쪼개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수가 다 똑같이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 없어. 일단 2로 분할하면 안 될 거 아니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분류하는 건 됐어요. 그러면 3보다 큰 거 중에 혹시 개수가 균등하진 않는데 3개로 쪼개지는 경우가 있나? 를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 맞아요? 그게 이해 아니에요? 사실 얘의 뜻은 뭐냐면 4로 나눈 나머지로 쪼개면 4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4로 나누어 떨어진 애가 있고 4로 나누어 나머지가 2인 애가 있잖아. 두 개를 합쳐버리면 뭐가 돼요? 짝수가 되죠. 걔를 한 놈한테 다 주고 나머지는 4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 4로 나눈 나머지가 3일 때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되잖아. 제 말 이해하셨어요?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 다른 놈보다 전구를 2배를 더 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 이상은 이제 이게 불가능하죠. 5 이상은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로 합칠 수가 없어요. 지금 4K와 4K 더하기 2 이거를 2M 이런 식으로 합친 거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 뭐 5로 나눴다라고 하면 2개 주고 3개를 하나로 합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 2개밖에 없어요. 답이 2가지예요. 굳이 풀면 이렇게 푸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한 해법이 아닐까 싶거든. 정수의 분류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333에서 한 가지라고 썼어도 되게 잘 푼 학생이라고 생각하거든. 기본적으로 정수의 분류로 얘를 이해를 하긴 했잖아, 문제를. 그죠? 예. 근데 다루는 전구의 개수가 똑같아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런 식의 풀이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고요. 됐죠? 됐잖아요? 2번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숫자 111, 223을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 중에서 이웃하는 자리의 두 숫자가 항상 다른 경우의 수는 이게 이제 그 분할할 때 겹치는 상황이 나와도 그냥 하라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거를 겹치지 않게 분할해서 문제를 푸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알겠죠? 근데 제가 선택하는 근거는 겹치지 않게 분할하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혼동되거나 길거나 이렇게 느껴지면 그냥 겹치는 거 제외해서 세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웃하는 두 자리 숫자 항상 달라야 되니까 2를 먼저 깔아놓고 나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예. 근데 여기와 여기는 무언가를 꼭 채워줘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죠? 왜냐면 안 그러면 1끼리 이웃하게 되니까 뭐 2나 3으로 채워줘야 돼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2, 3이나 3, 2를 넣게 되면 여기다 2, 3을 넣었다고 쳐요. 그죠? 그럼 남은 거 2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거 좌우에 못 넣어요. 이거 좌우에 넣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저는 1, 1을 놔두고 여기는 뭔가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채워지느냐를 가지고 분할을 시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 2, 1, 2, 1 이렇게 썼을 때 두 번째는 1, 2, 1, 3, 1 이렇게 썼을 때 더 이상 안 써도 되겠죠. 3, 2는 곱하기 2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몇 개 안 돼서 그냥 굳이 쓸게. 1, 3, 1, 2, 1 근데 위하고 똑같은 경우에서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3을 어디로 보낼지만 정하면 되잖아요. 3은 여기 갈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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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6가지가 있어요. 이해됐어? 두 번째 케이스에서
3은 여기 갈 수도 있고, 아니 3이 아니죠. 2죠. 2는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어요. 선생님 여기는 왜 안 해요? 그러니까요. 여기 왜 안 하냐면, 자 위에가 이 옆에다 3이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3이 여기 왔어. 근데 니네가 3을 보내면 위랑 겹칠 거 아니야. 위랑 겹치잖아. 숫자별 똑같지 않냐 지금? 아 3이 아니구나. 2를 보내는 거구나. 이걸로 예를 들어야겠다. 여기에 3이 왔어. 알겠지? 예. 네. 근데 여기다 2를 쓰게 되면 숫자별로 똑같아지는 거잖아. 겹쳐버린다고. 그러니까 애당초에 여기에다가 여기 어차피 못 놓죠? 여기에다가 2를 놓는 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위랑 겹쳐요. 여기는 어차피 2를 못 놔요. 2의 좌우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에다가 2를 놓는 거는 위에서 이미 샜기 때문에 겹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세버리면 4개라고 잘못 셀 수가 있잖아요. 4개가 아니고 사실 몇 개다? 2개예요. 그럼 같은 이유로 이것도 2가지예요. 그래서 답은 10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사실 이건 답이 맥스가 12잖아. 이런 건 그냥 세도 답이 나와. 맞잖아. 객관식선지를 보고 이거 뭐 분할할 필요도 없어. 뭐야? 최대 12개까지만 노가다 하면 된다고? 그럼 뭐 그냥 내 점수지. 맞잖아요. 예. 자, 주머니 안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이 들어있고요.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이 적힌 수를 각각 A, B, C, D를 하자. 다음을 만족하는 순서상 수를 구하시오. 일단 A, B, C, D가 10의 배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A, B, C, D 사용될 숫자는 1부터 9까지의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냐면 A, B, C, D 중 적어도 하나는 5와 2의 배수가 각각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곱해서 10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문제가 되게 웃기네. 순서상을 구하라고 적어놓고 이게 뭐라고 써있어요? 순서 없다고 적혀있어요. 그럼 순서상 낚시지. 그냥 순서 없이 숫자 4개를 뽑기만 하면 되죠. 순서는 네가 정해놨으니까. 나는 순서 없이 숫자 4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A가 제일 작은 숫자잖아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니까 가장 큰 4개 숫자를 그냥 다른 조건을 다 무시하고 뽑더라도 얘가 A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됐나? 네. 근데 6, 7, 8, 9는 답이 될 것 같진 않네요. 왜냐면 6분의 7, 8, 9는 자연수가 되긴 되는데 6, 7, 8, 9 4개를 뽑으면 일단 5가 없잖아. 12배수가 될 수가 없어. 그지? 5인 경우는 될까? 5분의 그러면 나가 될 수가 없어. 이제 A가 5를 고르면 B, C, D는 6, 7, 8, 9 중에 3개를 고르면 되잖아. 그지?
그럼 가 조건은 만족할 수 있지만 이 5를 약분해서 자연수를 만들 수가 없는 거지. 요 두 가지만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도 나는 A는 1부터 4까지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건 그냥 눈에 보이잖아. A를 1부터 6까지 고를 때 A가 6이면 나머지는 7, 8, 9인데 6 안 되네? 봐도 되잖아. 그럼 5도 안 되나? 확인해보니까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할 건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4개만 풀면 된다는 얘기죠. 풀어보겠습니다. 아마 A가 1일 때 개수가 많고 뒤로 갈수록 개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고를 수 있는 B, C, D가 그만큼 적어지니까. 이때 B, C, D는 5와 짝수를 포함하죠. 이거 풀 때 B가 5일 때, C가 5일 때, D가 5일 때 하지 마라니까. 순서는 얘가 알아서 정해줄 거라고.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순서 안 정해졌어. 예. 그래서 그냥 A가 1이면 5는 일단 뽑혔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1과 5를 제외한 수는 7개죠. 그럼 7개의 수 중에 2를 뽑으면 되는 건데 우연찮게 7개의 수 중에 2개를 뽑았는데 짝수가 하나도 안 뽑힌 경우는 1과 5를 제외한 7개의 수 중에 홀수는 3, 7, 9 3개밖에 없거든? 그래서 3, 7, 9 중에 2개를 뽑힌 건 빼줘야 돼요. 답이 안 될 거니까. 예. 얼마죠? 18개? 이게 제일 많은 거야 지금. 뒤로 가서 줄어들 거야. 두 번째 A가 2다. 그러면 B, C, D는 마찬가지로 5와 짝수를 포함하면 되죠. 지금 가나가 만족하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보다 큰 수 중에 뽑아야 되니까 3, 4, 5, 6, 7, 8, 9인데 5 이미 뽑혔죠. 그럼 6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고 그죠? 예. 똑같이 32 빼줘야 되겠네요. 369만 뽑으면 안 되니까 이게 12개예요. 벌써 개수 줄었죠? 자, 세 번째 A가 3일 때입니다. A가 3일 때부터는 조합으로 세는 것보다 일일이 세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왜냐면 A가 3이면 이제 B, C, D 중에 누가 있어야 돼요? 3의 배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2의 배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5도 있어야 돼요. 맞잖아. 그 다음에 다 3보다 커야 돼요. 이 제한 조건이 강력해지니까 조합을 뽑는 것보다 그냥 B, C, D를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겠죠? 네. 4, 5, 6 되잖아요. 그러면 3의 배수만 4, 5, 9로 변경해 볼까? 괜찮죠?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5, 6, 7 이건 6이 짝수면서 3의 배수를 둘 다 담당하기 때문에 별 상관없고요. 그죠? 예. 네. 5, 6, 8 6 쓰면 다 되는군. 5, 6, 9까지 그냥 매끄럽게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 8, 9가 되겠네. 6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번째 A가 4다. 그럼 B, C, D에는 애석하게도 4를 또 쓸 수는 없기 때문에 8이 꼭 있어줘야겠죠. 나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맞잖아. 네. 그리고 5도 꼭 있어야 돼요. 그러면 5, 6, 8 가능하고요. 5, 7, 8 가능하고 5, 8, 9 가능합니다. 3개밖에 없어요. 이해됐나요? 네. 이상해서 다 더하면 39개인가요? 그냥 세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원래 1, 2일 때도 그냥 노가다로 셌어도 답은 나왔을 것 같긴 한데 1, 2는 제한 조건이 좀 더 약하니까 조합을 이용해서 셀만 했고 3, 4는 제한 조건이 너무 강력하니까 조합을 이용해서 세기가 너무 불편하지. 빼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긴단 말이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조합을 이용해서 잘 세다가 갑자기 중간에 노가다로 변경하잖아. 네, 이렇게 조금 전략적인 선택을 하시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대부분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까닭은 그냥 두뇌의 스위치가 꺼져서 그래요. 문제 풀다가 힘들다,
이러면서 두뇌의 스위치가 꺼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고 얘도 좀 봐야죠. 얘 질문 좀 받아볼게요. 얘도 좀 상당히 어려웠죠. 쉽지 않았죠. 네. 93번 91번 92번 94번 96번 97번 95번 쉽지 않다니까 왜? 98번도 얘기했던 것 같고 99번 됐나요? 응? 1006번 1003번 1004번 1005번 어마어마하다 그지?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신사고가 경우에서 문제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 인정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프린트 잘 들고 있다가 시험 전에 좀 봤으면 좋겠는 게 이게 내가 진짜 그런 거 몇 번 봤거든. 신사고에 있는 문제들 얘들 이제 특히 상위권에 있는 애들일수록 시험이 임박했는데 센 일품 푸는 애들이 거의 없단 말이야. 맞잖아. 다들 그보다 더 어려운 책을 풀고 있어. 그럼 그 뭐 거기서 틀렸던 거 다시 오답하고 이러기 바쁜데 학교 시험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원래 그러면 안 되죠. 문제 몇 문제 100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막 센 시스템이나 일품에 있는 문제를 갖다 꼽으면 얘들이 거의 못 맞춰요. 진짜 거의 못 맞춥니다.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만나잖아. 거의 못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네. 그냥 시험 이거 다 풀었던 거니까 가지고 있다가 시험장 한 번만 쓱 보고 들어가도 혹시 나왔을 때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 아니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제 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제가 시험 전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여기 좀 상태 안 좋아서 단원 평가를 좀 보게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센 일품 단원 평가를 좀 보게 시켰는데 거기서 기말고사 문제가 4개 나와가지고 근데 그 4개가 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맞춘 애들 거의 없대. 다 틀렸대. 다 틀렸는데 얘는 문제 보고 왜 똑같은 게 나왔지? 숫자까지 똑같아가지고 그냥 풀지도 않았대요. 그냥 그 4문제 마킹만 했다는 거야. 그 전날 본 거여가지고 그 배점이 16점이었어요. 그래서 걔가 기말 100점 맞았거든요. 2등이 84점이었어요. 4개 다 틀린 거예요. 어렵다니까 생각보다. 시험에서 만나면 어려워요.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이긴 했는데 그래서 원래 걔가 중간 조져가지고 2등 나와야 되는데 1등 나와버리더라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런 적이 실제로 제 눈으로 목도에 있기 때문에 와 씨발 이게 뭐지? 그러니까 나왔다는 것도 그대로 나왔다는 것도 신기한데 걔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틀렸다는 게 난 너무 더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예상치 못했는데 이걸 시험장에 만나면 못 푸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평상시에도 신사고 문제들이 좀 어렵구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다 틀릴 정도인가 상위권 애들이. 물론 걔들이 공부 못했을 수도 있죠. 근데 여튼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라는 거죠. 잘 가지고 계시다 시험 전에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91번은 이게 왜 질문 나온지 알아요? 그냥 진짜 뻔해요. A부터 색칠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를 잘 읽어봐요. 세 가지 세계 물감은 10통 이하만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러면 좁은 영역을 먼저 칠하는 게 유리하겠냐? 넓은 영역을 먼저 칠하는 게 유리하겠냐? 당연히 넓은 영역이에요. 왜냐면 넓은 영역을 칠하고 나면 이제 물감 통수가 모자라서 막 못 칠하는 경우가 생기거든. 경우의 수가 확 줄어든단 말이야. 근데 안쪽에서부터 A, B, C, D라고 돼 있으니까 왠지 A부터 색칠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지. 근데 그런 건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동안 문제를 풀어오면 A부터 칠하면 풀리던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여기의 면적은 1이고 여기의 면적은 3이고 여기의 면적은 5고 얘는 7이고 얘는 9잖아. 맞잖아. 파이 뗀 거예요. 파이 뗀 거야. 알겠지? 그리고
영역 A만큼 칠할 수 있다는 말이 지금 한 통으로 8만큼 칠할 수 있다. 그러니까 8 떼면 1만큼 칠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0통이 있어도 2를 칠하면 그 물감은 이제 A가 오기 전까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자라서. 존나 강력한 조건 아니에요? 네, 이거 무지성으로 A, B, C, D 가니까 틀리는 거야. 자, 거꾸로 가볼까? 얼마나 쉬운가? 자, E, D, C, B, A가 있었다. 알았죠? 여기다가 1번을 칠했어요. 괜찮아요. 3 곱하면 되니까. 알겠죠? 예. 여기다가 2번을 칠했어요. 예, 괜찮아. 2 곱하면 되니까. 그럼 실제로 경우수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 예, 1, 2 칠했다고 보는 거지. 자, 그러면 C에다는 3을 칠할 수밖에 없어요. 2가 남아봐야 3통 남았는데 5칸을 칠할 수가 없거든. 그지? 예. 그 다음에 B에다는 2를 또 칠할 수 있어요. 3통이 남았거든. 맞잖아. 또 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2를 칠할 수 있죠. 맞죠? 근데 똑같이 여기까지 똑같은데 여기다 2를 칠하고 또 3을 칠할 수도 있죠. 왜냐면 3을 칠한 C를 칠한 색상은 몇 통 남았으니까? 5통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경우수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1 곱하기 2 답은 12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이렇게 쉬운데 이거를 순차적으로 가면 계속 물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선택지가 늘어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어려워진다라는 거고,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특징을 보고 바깥쪽부터 칠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 문제의 푸는 핵심인 거지. 그 생각이 안 들었으면 못 푼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맞췄더라도 A부터 칠해서 맞췄더라도 의도가 뻔히 보이잖아요. 92번 어느 관광지에서 7명의 관광객 A, B, C, D, E, F, G가 마차를 타려고 한다. 마차에는 4개의 2인용 의자가 있고 마부는 가장 앞에 앉아있는 2인용 의자의 오른쪽 좌석에 앉는다. 왜냐하면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이죠. 마부가 여기 앉으면 채찍질할 때 여기 있는 승객이 맞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왼손잡이면 왼쪽 앉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서 7명의 관광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비어있는 재밌는 거 알려줄까? 그래서 마부의 옆자리는 어쨌거나 위험하잖아. 그래서 보통은 그 귀적을 수행하는 종놈이 앉는 자리인데요. 현대 자동차의 보조석의 느낌하고 똑같죠? 뭐 내가 대표이사다 이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운전기사 앉고 수행비서가 앉잖아요. 내가 앉고 이런 느낌. 마차 형식이 그대로 왔다. 그렇고요. 예. A와 B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지 않고 C와 D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A와 B는 마부 옆에 앉을 수 없는 아이고 그죠? 사장인가 보죠? C와 D는 마부 옆에 앉을 수 있는 종놈인가 봐요. 아무튼 C와 마부 옆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이죠. 근데 C, D 말고 다른 사람도 지금 이제 마부 옆에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A, B만 마부 옆에 못 앉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분할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C, D 때문에 분할이 되는 거죠. C 혹은 D 중에 한 명이 마부 옆에 앉으면 갑자기 나의 제한 조건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C 또는 D가 둘 다 마부 옆에 앉지 않으면 나의 제한 조건이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의 분할은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C 또는 D가 마부 옆에 앉는 경우 이해하시죠? 네. 두 번째 C 또는 D가 마부 옆에 앉지 않는 경우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됩니다. 자, C가 앉았다고 치고 2 곱할게요. 그럼 C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와 B는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에 앉아야 되니까 이웃할 의자를 고를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죠. 3 그리고 서로 자리 변경할 수 있으니까 2팩토리얼. 그럼 남은 빈자리는 제한 조건 없다고 했죠. 그럼 4팩으로 그냥 앉히면 되는 거죠. 4명.
이해되시죠? D까지 포함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1 계산하시면 288 나옵니다. 자, 이제 C 또는 D가 마부 옆에 앉지 못한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C, D 이런 식으로 앉아야 되는 거잖아. 마부 옆에 못 앉고 서로 이웃하면 앉으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나는 실제로는 이 2인승 중에 두 개를 골라서 C, D한테 분배해서 나눠주는 거하고 똑같잖아. 순서 있어요. 그래서 3P2라고 쓰는 게 맞아요. 이거는 C, D가 실제 앉지도 않았어요. 야, C 너는 몇 번째 줄로 가, D 너는 몇 번째 줄로 가. 이거 지정하는 데만 3P2예요. 그러면 C가 실제로 두 개 의자 중에 하나 앉아야 되니까 2팩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 D도 실제 의자 하나 앉아야 되니까 2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동으로 A, B가 앉게 되니까 여기서 또 2팩을 하죠. 잘 보시면 여기까지가 지금 C, D의 위치를 정하는 경우의 수고, 여기는 A, B의 위치를 정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남은 자리는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나머지 알아서 앉아라 이러면 되죠. 네. 얘가 또 288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하시면 576까지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분할하는 게 매우 매끄럽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번 주 과제는 고생이 조합까지만 되겠습니다. 새 책은 내지 않고. 왜냐면 다음 주에 오답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단원평가도 봐야 되고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더 공부하고 싶으면 집 한 명 이제 좀 복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993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쉬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자, 993은 16개의 정사각형이 이루어진 판 위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공 4개와 검은 공 4개를 놓으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싶다. 흰 공은 각 행과 각 열에 한 개씩 놓는다. 그렇다면 흰 공을 놓는 방법은 몇 개입니까? 몇 개죠? 이걸 고민해버린다고? 자, 그림이 지저분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림을 하나 그냥 그려볼게요. 어차피 제일 밑에 행에 흰 공 하나밖에 못 놓는다며. 그럼 흰 공을 너네는 여기에 놓을 수 있잖아. 마음대로 놓으면 안 된다면서요. 4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 밑에 있는 흰 공은 이런 데 놔야지. 한 열에도 하나니까. 그러면 사실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곱하기 3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여기는 안 되는데 3개 중 하나 선택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라인은 여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2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여기 낫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 라인까지 다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자동 결정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처음부터 그냥 이거 4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부터 잘 들어요. 지금 잘 들어. 선생님 저 흰 공 좀 치워줘요. 왜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아니 니네 4팩토리얼 곱할 거잖아. 근데 얘가 그 중에 하나의 사이를 나눠줬어. 그럼 존나 땡큐지. 이거 왜 치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흰 공이 그냥 이렇게 놓여 있는 거야. 왜? 나는 4팩 곱할 거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아무 상관없고 오이에 얘가 이미 나눴네. 4팩 곱할 거니까 아무 상관없다. 그럼 나는 검은 공만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검은 공은 각 열에 한 개씩이고 흰 공과 검은 공은 이웃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검은 공은 사실상 2개 중 하나를 고른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검은 공이 애당초 올 수가 없어서 흰 공이 저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고배 법칙을 이용한 문제의 축소가 이렇게 강력하다니까. 아, 흰 공이 이미 놓여진 거구나. 이 상태로 검은 공만 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2열에 있는 검은 공도 2개 중에 하나를 고른 거죠. 여기 놓을 수가 없었으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겠죠? 3열에 있는 검은 공은요?
3열에 있는 검은 공은요? 한 가지예요. 왜냐면 여기 검은 공이 있어서 놓을 수가 없었어요. 흰 공이 이웃해서 놓을 수가 없었죠. 맞잖아. 각 열에서만 이웃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행으로 이웃하는 건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선택한 게 아니야. 저기 갈 수밖에 없었어. 이해됐죠? 마찬가지 여기 놓을 수가 없었고 놓을 수가 없었어요. 저기 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한 가지예요. 네 가지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24 곱하기 4 해서 그냥 96입니다. 되게 쉽죠? 문제가 보이는 비주얼에 비해서. 되게 쉽잖아요.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